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내년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7월 달에 나오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 마이크론까지. 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하거든요. 6월 아마 말해야 할 거예요. 네. 그게 좀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힌트가 좀 나오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국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면 단연 이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전망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2021년보다도 2배 이상 상회하는 정말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지 투자자들의 희망 회로일지 철저하게 시장 관점에서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와, 정말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5만 전자였는데 지금 네. 14만 전자 넘었어요. 네, 자, 맞습니다. 20만 전자 간다. 벌써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네.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뭐 20만 원 얘기한 건 아니고 네. 특히 이제 유명한 미국계 시티 특히 증권? 시티 거기서 20만 원을 이제 먼저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근거는 있죠. 지금 워낙 메모리 반도체 수요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AI가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저 데이터를 계속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저장하는 메모리가 그동안 이제 공급을 많이 못했어요. 공급을 못한 상태에서 이거 늘려야 되는데 공장 지으려면 또 한 2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는 이만큼 가는데 공장을 짓고 증설하는 거는 따라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요가 예상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 못한 수요들이 좀 자꾸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처음에 이제 우리가 100조 원 나온다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는데 네. 갑자기 시티에서 155조 얘기했고 심지어 맥코리는 물론 내년입니다. 27년인데 200조 넘을 거다. 오히려 100조 원 하니까 좀 겸손한 축에 네, 들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외국계 훨씬 높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100조만 하더라도 100조가 간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이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900조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그냥 비교를 하시면 이게 편할 것 같아요. TSMC가 시가총액이 2,500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900조고 하이닉스가 한 600조 가까이 돼요. 근데 올해입니다. 올해 예상입니다. 근데 TSMC가 일단 제가 지난주에 봤던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자료를 봤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12조 정도 되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그거보단 더 잘 나올 것 네. 같아요. 근데도 시가총액 차이가 2배 반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평가된 거죠. 그거에 따지면 그렇죠. 이익과 비교하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잘 가다가 또 뒤통수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금 돈 잘 벌지만 네. 막 적자 보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런 이제 이익 사이클이 둔화되는 거 감안해도 적어도 27년까지는 이익이 좋다면 네. 지금 TSMC랑 비교하면 굉장히 또 저평가된 거 맞기 때문에 상대평가로는 그래서 20만 원 가는 게 사실 이제 그런 전망에 의하면 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작년 이맘때 20만 원 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게 허황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를 발목 잡았던 게 HBM이었잖아요. 근데 네.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D램도 필요하고 낸드도 필요하고 이게 세 계층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삼성전자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폭발로 이어졌다. 조금 전에 추론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예전에는 챗 GPT가 그냥 빨리 대답하는 것만 맞아요. 잘했잖아요. 그래서 네. 거짓말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 추론 시장은 내가 물어본 거를 기억을 했다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내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낸드라든지 D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젠슨왕도 했던 얘기인데 이제 그동안은 학습만 했잖아요. 학습하고 이제 빨리빨리 대답해주고 그래서 거짓말도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답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지금도 빨리 대답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금 제미나이나 챗GPT 기능 보면 생각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이제 누르면 얘가 이제 생각해요. 이게 돌아가죠. 심사숙고하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대답하기 전에 심사숙고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저장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까먹거든요. 근데 그 저장을 비싼 HBM에 저장하기 너무 아까운 네. 거예요. 그래서 일반 범용 디램이라고 그러죠. 그 심지어 낸드도 필요하대요. 낸드는 왜 필요하냐면 챗GPT랑 제가 대화하는 과거 기록들 있죠. 네. 이걸 몰라요.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과거 데이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AI 에이전트거든요. 이제 흔히 비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대리하려면 나의 모든 대화 기록을 알고 있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거를 장기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SSD, 낸드라 그러죠. 거기에 넣어놔야 되니까 젠슨왕이 이번에 CES 2016에서 SSD, 그러니까 낸드가 좀 필요하다. 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없는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데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봤더니 만들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디램 거지란 표현도 있대요. 저 빅테크 구매 담당자가 저기 판교에 와서 네. 호텔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본사들이 있어요. 매일 간대요.
D램 좀 달라고 예. 하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뭐 만들고 싶다고 그냥 물량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또 네. HBM에 HBM대로 이걸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선순위 HBM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밀리다 보니까 네. 여긴 공급이 더 주니까 가격은 오히려 지금 HBM보다 지금 이익률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한 1년 사이에 7배, 8배 뛰었잖아요.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집에서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네. 들어가 봤거든요. PC용 D램 얼마 정도 하나. 그게 이제 16GB 삼성 거를 제가 검색해서 제일 인기 있는 걸 찾아봤더니 1년 전이었죠. 62,000원 정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근데 그 최근에 가격이 얼마냐면 33만 원. 와. 거의 5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그 소비자용도 그 정도 올랐는데 기업형도 만만치가 그렇죠. 않겠죠. 뭐 128기가 이런 거는 네. 또 가격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매 담당자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모는 하이닉스에서 물량 받아오라고 지시를 받고 왔는데 못 받았거든요. 잘렸다면 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지만 그만큼 주고 싶어도 못 주고 그리고 저 D램 그러니까 저 고객사들은 장기 계약을 원해요. 네. 1년 정도 우리 계약 맺자. 그러니까 환불 안 할 테니까 그냥 옛날에 3년 전에 환불한 기억이 있어요. 빅테크들이 그 서버에 넣으려고 네. 구매를 미리 좀 장기 계약 맺었다가 갑자기 삼성 하이닉스 오더컷이라고 발주 다 취소해 버렸거든요. 엄청 충격받아서 그때 한번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보장 다 해주겠다. 지금 하는 물량은 절대 환불 안 하겠다. 아, 이렇게 하는데도 삼성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계약도 무슨 조선산업처럼 뭐 1년치, 2년치 맞아요. 이렇게 물량을 네. 계약을 하더라고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분기별로 오르는데. 분기별로 계속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면 계속 오르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분기로 하자. 여기는 1, 2년 단위로 하자. 근데 아직은 삼성 하이닉스가 일단 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수요가 좋을지 D램 값이 오를지 우리가 네. 지금 상상을 못 해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반영해서 오르는데 주가만 보면 너무 비싸 보이죠. 주가 보면. 근데 이런 D램 값이나 이익이 네.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아직도 아까 싸다. 아직도 비싼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와서 왜 깐부치킨 드시고 간 젠슨황이 우리한테 마치 선물을 준 것처럼 했지만 그 자리에 간 거는 이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네. 받으려는 그런 큰 그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선순위는 어쨌든 엔비디아니까. 예.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선견지명으로 바라본 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는 걸로 그 하이닉스가 막 신고가 경신할 때 삼성전자 주주들 얼마나 소갈이 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죠, 지금 약간 그죠. 상황이 반전됐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HBM은 맞아요. 하이닉스가 압도적 점유율이 맞고요. 올해 나오는 HBM4도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한 70%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HBM보다 범용 D램이 이익률이 더 높아져 버렸어요. 네.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삼성이 범용 D램 비중이 훨씬 높아요. 하이닉스보다 높고 공간도 좀 남아 있어요. 삼성은. 그러니까 더 찍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이 팔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아. 요즘엔 삼성이 더 강한 게 예. 범용 D램이 더 좋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건 삼성이 의도한 건 아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갑자기 출원 수요 폭발하면서. 그 과거처럼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여러 개 난립하고 치킨 게임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 딱 세 개 업체로 맞습니다. 정리가 돼서 예.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만큼 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욕심낼만 하잖아요. 더 증설하고. 근데 예전처럼 이렇게 업황이 좋아도 증설을 적극적으로는 안 한대요. 증설하면 가격 떨어지니까? 네, 그것도 있고 네. 이게 언제 사이클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자는 그래서 이걸 절제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투자를 하긴 해요. 안 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100 했다면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50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문 들어온 게 그런 것도 파악이 필요하대요. 진짜 수요인지 가수요인지 그거 사실 모르거든요. 여기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네. 가짜 수요도 있을 수 있어요. 미리 사놓으려고 가격 튀기 전에. 근데 그러면 우리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주문 취소 네. 들어올 수도 있고 가수요가 되게 무섭거든요. 가격 폭발해서 올라가는 걸 심취해서 투자 많이 했는데 갑자기 가수요 빠져버리면 네. 코로나 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백하게 삼성 하이닉스도 파악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클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코로나 그런 것 때도 같아요. 우리가 주가 막 1,400 가다가 3,000포인트 찍고 이랬을 때 네. 와,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똑같이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때랑 확실히 사이클은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사이클은 한마디로 가수요 좀 사이클이 있었고 코로나 때 공급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확보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수요가 뭐였냐면 PC랑 스마트폰 수요였어요.
이쪽 수요가 네. AI 수요가 아니고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쓰는 수요인데 그 코로나 때 집에서 근무를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 수요가 반짝 수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건데 예. 지금 AI 수요는 반짝 수요가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기업들 투자해야 되죠. 아. 데이터 센터 더 줘야죠. 구조적인 호황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한마디로 그 개인 소비면 이러다 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어느 정도 사이클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AI는 기업이 아주 국가가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옛날처럼 공급도 많이 안 늘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랑은 좀 확실히 분위기는 저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AI 시대로 가면은 그 데이터 센터. 네. 근데 AI는 전용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전용으로 전용으로 들어가면 네. 거기에 들어가면 뭐 냉각 시스템부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계속 들어갈 맞아요. 텐데 그게 또 계속 반도체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새 애플 주가 많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오르니까 거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델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애플 같이 뭐 PC나 이런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들은 원가 부담 때문에 빠지는데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는 회사나 이런 기업들도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데이터 센터는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근데 거기서 메모리 가격 좀 오른다고 해도 이게 크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메모리 값이 올라도 AI 데이터 센터용은 네. 이거 비용 부담이면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비용도 다 높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비용 자체가 높아서 크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반도체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네. 이 가격 오르는데 고객이 가격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상향 기조가 잘 이어지는 것 근데 같습니다. 보통 반도체 종목은 주가가 한 1년치를 선행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2027년 한 상반기까지는 나쁘지 않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공급이 늘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공급은 늘어요.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다 공통적으로 주는 건 맞고요. 네. 27년에 준다는 의견도 있고 근데 지금 외국계 증권사는 대부분 28년 봐요. 28년 돼야 공급이 늘어난다. 이러니까 근데 28년이면 주가는 올해까지는 크게 걱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가 맞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하반기 들어서는 내년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그 상반기 지나고 보통 언제 실적 발표하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7월 보면 내년 전망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확인을 하셔야지 미리 뭐 어떻게 될 거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지금은. 그래서 7월 달에 나오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실적 마이크론까지 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하거든요. 6월 아마 말해야 할 거예요. 네. 그게 좀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힌트가 좀 나오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여러 가지로 좋은 그림이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미국이 또 중국의 H200 네, 수출 맞습니다. 허용하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또 HBM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하반기에 루빈이라는 칩 나오는데 네. 거기 또 메모리 수요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 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렸던 배경이 중국 수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H200은 굉장히 고사양 제품인데 거기 HBM3E가 한 8단짜리인가요? 그게 8개가 탑재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에. 근데 이제 그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중국 수요가 굉장히 많나 봐요. 근데 이게 없던 수요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면 HBM3E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면요, 웨이퍼에서 이가 차지하는 게 또 커요. 범용들이면 또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주로. 근데 여기는 삼성도 들어가잖아요. HBM3 공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서 HBM은 더 쏠리고 범용은 또 못 만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사실. 네. 이제 주가 측면에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루비는 HBM4가 들어가니까 이건 또 고사양 제품이잖아요. 이거는 크기가 더 크대요, HBM3보다. 네. 웨이퍼를 더 잡아먹어요. 요걸 또 만들면 범용 메모리 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선순환 고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 범용 드램 구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루비는 이제 어차피 올해 하반기에 나오겠지만 상반기에 이제 HBM4 양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계속 이제 삼성 하이닉스한테 좋은 쪽으로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그 대형 IPO들이 많아서 뭐 스페이스X도 네. 있고 오픈 AI도 지금 상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주식 유통량이 많아지면 뭐 주택 시장에서 공급량 많아지면 가격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그때 한번 좀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도 그걸 좀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도체 업황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렇게 대형 IPO는 시장 좋을 때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IT 버블 때도 IPO 엄청 많았어요. 2000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버블 터졌잖아요. 금리 올리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아팠던 게 2021년도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은 21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그때 그 대형 IPO들이 뭐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카카오뱅크. 아, 네. 그때 상장도 하고 네. 많은 기업들이 상장했고 그때 크래프톤 그리고 제일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 그러네요. 100조짜리가 상장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상관없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주가.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이제 금리 또 올라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근데 어쨌든 대형 IPO가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주식시장이.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올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게 미국의 스페이스X가 아니 뭐 단위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최소 1,100조예요. 와. 시작가가. 그리고 많게는 1,500조 얘기도 나와요. 시작가가 삼성전자 시총보다 더 높네요. 더 커요. 거의 한 삼성 두 배 될 것 같고, 거기다 오픈 AI도 준비 중이에요. 오픈 AI가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800조 정도 될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 국내 시장에서도 무신사 상장 이슈 있잖아요. 무신사 있고요. 그거 한 뭐 10조 토스, 네, 된다면서요. 맞아요. 토스 있죠. 토스. K뱅크 있고 몇몇 회사들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반기 혹시 상장이 되면 가을경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수급이 다 글로 빨려 들어가 네. 버려요. 그럼 다른 기업들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상반기에 또 주가 좋으면 그걸 빌미로 또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일 변수는 좀 다른 악재는 아니고 좀 수급이 좀 그쪽으로 몰릴 수 네.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IPO 때문에 시장이 무너진 적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확인하셔가지고 너무 큰 것들이 좀 동시에 상장하면 조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전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그 매수 단가까지 물려 있다가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 네. 그 앵커링 이펙트 때문에 팔고 싶은 네. 그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게 아마 하반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자,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보통은 상반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일단 상반기 중에 5천 찍을까요? 오늘 기준으로 4,800 네, 거의 한 찍어서 3포인트 남았어요. 3포인트 남았는데 네. 가지 않을까요? 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 이제 4%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2, 3일이면 갈 수 있는 수치라서 네. 금방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1월 2일 날 시장 열리고 나서 하루도 안 빠지고요. 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저도 좀 약간은 좀 의아하긴 한데 네. 너무 세가지고 사실 코스닥은 잘 안 가요. 코스피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근데 이걸 이끄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5천 가면 또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게, 뭐 금방 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땐 대부분요 이익보단 기대감으로 가요. 항상 옛날에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돈 푸니까 이제 좋아지니까 가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고, 작년에도 사실 3천 넘을 때는 기대감이죠. 그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영업이, 네. 하이닉스 영업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 적 없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주가 오르면 PER이 올라가잖아요. 네. PER이 안 올라가요. 아직도 10배 초반밖에 안 돼요. 이익이 그만큼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은 없는 거죠. 이익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시총을 합치면 거의 주식 시장이 한 40% 40% 돼요, 거의.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게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거의 상황이 똑같죠. 예. 됐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봐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추종하는 ETF 투자하시면 그냥 반도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비중이 너무, 네. 옛날에 둘이 합쳐서 한 25% 됐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시총이 커져가지고 이제 네. 38%까지 어.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주식 현대차도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네. CS 효과. 이때는 아무래도 로봇 이슈가 가장 컸던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정반대예요. 기대감? 현대차는 PER로 가요, 지금. PR로. 왜냐하면 이익은 매년 비슷해요. 근데 올해 좀 증익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아시겠지만 만년 전평가 소리 많이 받았잖아요. PER 네. 뭐 4배, 5배. 아. 지금 올라서 이제 PER 거의 9배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익 추정치는 그대로예요, 거의. 그럼 뭐죠? 이거는 누가 봐도 로봇으로 간 거죠. 근데 로봇을 그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 평가를 잘 안 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 회사가 언제 양산을 하고 돈을 언제 벌고 테슬라처럼 할 수 있나? 중국 기업들은 또 되게 잘하고 있고 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CES에서 공개가 됐는데 예.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로봇이 되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걷던데요? 그리고 네. 그 영상을 보여줬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다. 맞아요. 28년의 양산. 근데 시장이 왜 갑자기 이제 믿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이제 물리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로봇이 공장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데이터는 현대차가 너무 많이 갖고 제일 있죠. 많이 갖고 있죠. 그죠? 네. 이제 이거를 근데 합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깐부치킨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차가 구글의 그 딥마인드. 딥마인드 같이 협업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지능.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두뇌가 없었는데. 맞아요. 삼각편대가 딱 맞은 거죠. 물리 데이터, 지능은 딥마인드. 그걸 학습할 수 있는 반도체는 네. 엔비디아에서 5만 장 받기로 했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니까 현대차가 갑자기 이거 시스템이 갖춰졌네? 네.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담도 안 느낀 게 주가가 안 갔잖아요. 그동안. 네. 싸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익 추정치는 그대로인데
PER이 갑자기 올라가 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40~50%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대차에 대한 이제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그 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좀 바뀐 것 같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원래 2020년에 1조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로 평가해야 되냐 이 논란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만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리면 맥쿼리에서 나왔던 걸 보니까 그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정도. 그래요? 그 정도 평가 받았고 JP 모건이 한 60조 정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피겨 AI라는 그 로봇 회사 하나 네. 있어요. BMW에 그대로 공급하는. 자동차 공장 들어가거든요. 그 회사가 한 50조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제 50조 정도니까 50점은 거의 기아 시총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한 9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동안 뭐 유상증자에서 돈을 많이 맞아요. 넣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동안은 시장에서 인정 안 받던 자산이 갑자기 50조로 바뀌어버리니까 1조 주고 사는 회사가 50조가 되니까. 그러니까 로봇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죠. 없죠. 완성, 네. 그 휴머노이드 완성품. 휴머노이드, 물론 이제 네. 만드는 기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완성품을 자동차 그렇죠. 공장에 할 수 있게끔 하는 회사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 회사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 회사랑 테슬라 빼면은 네. 없어요. 없어요. 현대차 말고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가. 네. 그게 피지컬이 이제 없는 거죠.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접을 좀 더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 하면은 1위가 테슬라, 2위가 중국의 샤오펑. 샤오펑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자동차 회사예요. 네, 현대차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 로봇하고 자동차가 비슷해요. 이게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뭐 맞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서 거의 만드는 과정은 80%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접근법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로봇 시장 진출한 기업들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아요. 네. HL 만도나 이런 기업들이 현대모비스도 부품 만드는 게 비슷하대요. 그 전동화 부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잘할 수 있는 분야 아닌가. 네. 또 한 가지가 이번 CES에서 다녀오신 분들 이제 얘기나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봤던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 심리가 되게 강하대요. 이게 미국에서만큼은 중국 부품 쓰지 말자. 그러면 이거 밸류체인에 갖춰진 국가가 사실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되게 이런 게 느리대요. 뭔가 좀 휴머노이드도 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되게 보수적이래요. 투자를 안 하고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한국이 좀 빠른데 한국은 이제 생태계가 좀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견제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한테 상당한 저는 좀 호재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엔비디아가 보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현대차에 주기로 한 것도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예. 그 차세대 파트너로 현대차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또 기업 가치 상승에도 맞습니다. 도움이 됐던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나스닥에 상장할지 여부도 투자자 관점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8년 얘기 나오는데 네. 정의성 회장이 20% 갖고 있어요. 이거를 왜 상장해야 되냐면 20%인데 지금 만약에 이게 기업가치 50조 나오면 10조가 나와요. 팔면. 근데 상속세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상속세 한 6조 정도 나올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하게 되면 그걸 현금화해서 그렇죠. 상속세를 내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야 돼요. 네. 모비스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 지분이 0.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지배구조가 끝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림상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끝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선 체제가 완전히 완성이 그렇죠. 돼서 이제 계속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걸 본다면 계속해서 28년까지도 네. 좀 계속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코스피 시장의 선전을 보면서 참 우리 대장주들의 역할이 컸다. 네. 특히 이익 면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숫자들, 압도적인 숫자를 이제 계속 맞습니다.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라는 그것도 거. 컸죠. 그게 이제 외국인 시각을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좀 짧게 했다가 팔고 나가고 네. 장기 투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지금 트렌드가 주주 환원으로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뭔가 주주환원을 어긋나는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다 제동 걸려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다시 다 후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 그것도 곧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왜 놀랐냐면 보통 이런 정치인들이 뭔가 공약을 하면 빨리 지켜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근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되게 일사천리로 그냥 그냥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좀 빨리 주주환원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상법 개정 되게 빨리 했잖아요. 생각보다. 속도도 빨랐고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예. 부동산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금도 아닌 것 같아요. 예금 이자에는 그 분리과세 안 없어요, 해주잖아요.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배당소득에만 해주잖아요. 예금도 하지 마라.
부동산 더 하지 마. 건가요? 그리고 요즘에 미국 주식도 하지 마. 제 느낌은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주식 팔고 한국 주식 계좌 만들어서 그래서 세제 RIA 뜯기는 계좌라고 거죠. 하는데 그럼 세금 깎아주겠다, 면제해주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되게 메시지는 일관적인 것 같아요. 국내만 해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미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오르는 종목은 작전주밖에 네, 없잖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좀 불나방처럼 이렇게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무지성으로 뛰어들면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를 아마 주식 투자해본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에는 최대한 좀 신중하게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미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